자, 사주 분석 특강 오늘 같이 공부할 명식은 신유년 계사월 신의 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같이 비교할 명식은 2020년 5월 8일 금요일에 만들어지는 명식 경자년 신사월 신의 일에 해당되는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그 일간 신금이 태어난 월령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입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금은 대체적으로 주옥이라든가 보석과 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양금인 경금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어떻다 성형 자체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 다음에 신금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금 일간인 사람들이 좀 미적 감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또 신금 일간들 변혁이라든가 좀 뭐라 그럴까 구태이연한 것보다는 새롭게 변혁하고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매우 좋아하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이라고 하는 것 보석 주옥각이기 때문에 특징 맑고 깨끗한 것, 즉 청징함을 매우 좋아하는 것이고요. 더럽거나 지저분하거나 이런 것들을 매우 싫어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사시사철 도세주옥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를 많이 보는 것은 신금 자체를 매금시키거나 땅속에 묻힌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금시키나 신금 자체를 더럽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반지 보석을 갖다가 땅에다 묻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빛을 잃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래 놔두면 썩게 되겠고, 또 금이 썩지 않죠. 녹에 쓸게 되겠고, 오래 놔두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쇳덩어리, 쇠붙이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쓸 때 귀걸이라든가 반지 같은 걸 쓸 때는 잘 닦아서 쓰지만 그냥 오랫동안 그냥 방치해 두면 그냥 공기를 많이 닿게 되면 역시나 녹이 쓸 수도 있겠고, 먼지가 많이 쌓이다 보면은 고유의 광택 같은 것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금 일간인 사람들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주변에 좀 뭐랄까 관심 많이 받는 걸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돋보이는 것도 매우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또 그러한 일간입니다. 그런 특징을 좀 알아두시는 것이 사주를 볼 때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신금 일간이 태어나는 월령이 4월이죠. 4월은 중요한 것 화왕절에 해당입니다. 화가 왕한 계절이죠. 신금 입장에서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정관일 수도 있고 그것이 편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관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에 4월이라 하더라도 정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정화가 투출하게 되면 정관월이라도 전반적으로 칠살 편관이 왕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으로 병화내진 정화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다시 오화라든가 내지는 술토 같은 것이 있게 되면 화국을 형성하죠. 화국. 이렇게 되면은 정관월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관살이 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금은 보석 주옥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게 되면 신금은 약한 신금은 금방 녹아버릴 수도 있다. 녹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좀 유식한 말로 소용된다라고도 해요. 소용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녹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금 자체가 4월에 태어났을 때 비록 장생월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녹아버릴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이 4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라고 하는 것, 물이죠. 물이 있어야지만 화가 왕해져서 신금을 갖다가 극해하려고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비교 명식 같은 경우에는 개수를 가지고 있는데 요 명식과 요 명식의 공통점 뭐예요? 일간 자체가 신해일주이죠. 신해일주. 문제가 뭐냐면 월령이 사화인데 일지에서 이렇게 해수를 보게 되면은 사해상충된다. 사해상충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월령도 깨지게 되고,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해야 되는데 이것도 깨지게 되니까 환경 자체가 매우 불안한 환경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금, 신금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이렇게 약하지 않은 걸로 볼 수 있는데, 월령이 깨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낙동강 오리알 같은 그런 현상이 나죠. 이건 일간이 좀 약해집니다. 월령이 깨졌기 때문에. 근데 단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사해상충되어 있다 하더라도 연지의 유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신금이 유해 통근할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신축이었다라고 하면 사해상충이 아니고 사유축 회금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한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을 터인데, 이것이 축이 아니라 해수를 받기 때문에 사해상충 됐다 하더라도 유금은 건재하죠. 유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신왕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일간 자체가 근기는 갖고 있고 신금 자체가 연지에 통근할 수 있다. 이거는 대체적으로 연에서 연의 뿌리를 내리거나 연에서 생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조상의 음덕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조상이 쉬운 말로 전생에 나라를 구했거나 아니면 조상이 이 자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이거 무속인들한테 가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연지 이제 귀신 이런 것이 있게 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조후의 용도는 있어요. 조후,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용도는 있지만 개수는 신금을 어떻게 도세족하는 공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중에 있는 임수를 가지고 도세족함이 좋은데 사해상충돼서 격이 깨진 것이 매우 안타까운 사주죠. 이 명식하고 이 명식은 매우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임진씨가 오더라도 이거는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명식이 똑같이 임진씨가 됐을 때는 이 사주는 일간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이 여기밖에 없었잖아요. 여기밖에 없었는데 사해상충돼서 뿌리가 깨졌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천간으로 금이 2개 있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천간에 있는 것은 지지로 반드시 뿌리가 있어야 용도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뿌리가 약해된 것이 천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뿌리가 없는 나무가 있는 거고 똑같죠. 그 나무는 금방 죽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으면은 이 유금이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뿌리가 있겠고 또 진토에 의해서 생주를 받기 때문에 습토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수로서 도세족 할 수 있지만은 이 사주 자체는 금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임수로 보게 되면 설기가 좀 많아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금수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 사주도 그렇고 어떤 사주 한습한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물론 이제 화운으로 가는 것도 좋지만 요 명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금운을 만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습하기 때문에 일간이 뿌리가 있는 상태에서 한습하기 때문에 목화운을 만나는 것이 이 명식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한 가지, 요 명식 자체가 무술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술시가 된다라고 하면 물론 사해상충이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무토가 술에 뿌리를 두고 천간으로 투출되어 있죠. 이 명식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무술시는 좋다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무토가 있게 되면 이 왕토이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매금될 수 있다, 토후 매금될 수 있다라고 해서 무술시는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명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가 술에 뿌리를 뒀고요. 아무리 사해상충 됐다 하더라도 원령에 있는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무토는 약한 무토가 아니기 때문에 신금 자체를 매금시킬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무토가 투출됐을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으로 투출되어서 이 무토, 병이 되는 무토를 제해야지만 목국토가 되죠. 간목이 무토를 제한다. 토한다 해서 토를 제해야지만 매금이 되지 않는데, 사주 원국에서 놓고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무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사주가 남자 사주입니다. 건명사주이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무재성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분이 사중에 있는 경금 있지 않습니까? 사중에 해중이죠. 사중이 아니라 해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뭐예요? 무토, 간목,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임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단 이것이 사해상충이 안 됐다라고 하면 해중에 있는 간목이 존립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간목 자체는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무토를 공격할 수 있는 힘이 떨어지게 되겠고요. 사화하고 사해상충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같은 무토가 있고 경금이 있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해상충 되게 되면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을 갖다가 억제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사중에 있는 간목은 마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언뜻 무재성이라고 본 것이 바로 그러한 뜻입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남자 사주의 재성이 없죠. 무재성이죠. 남자 사주의 재성은 물론
금전, 돈도 해당이 되죠. 재성은 뭐예요? 재물도 해당이 되지만 남자한테는 처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는 있지만 재성이 없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인데 재성을 성해 주는 것은 뭐예요? 요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식신이죠. 식신은 남자 입장에서 육신으로 보면 장모에 해당이 돼요. 장모. 근데 이 사주가 뭐냐면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성이 없습니다. 단 그렇다고 해서 무재성이라고 해서 이 남자가 결혼을 하지 않느냐? 결혼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운을 한번 봐보세요. 아무 사주 원국에서 재성이 없다 하더라도 19세 신묘대운, 그 다음에 29세 경인대운이잖아요. 그러면 원국 얘는 좀 약하다 하더라도 내지는 원국이 없다 하더라도 대운에서 이렇게 인성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사해상 중에 해묘한목, 인해한목해서 이때는 충중봉합이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재성이 살아나게 되고, 재성이 살아나게 되면 물론 투출된 그런 것도 아니다 하더라도 토를 제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갖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묘대운 20대 중반 내지는 경인대운 들어오면서부터 결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가 대운이 기축대운으로 바뀌게 되면 뭐예요? 물론 이제 뭐 사유축 금국 한다 하더라도 사해상충은 뭐예요? 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없어진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 명식이 결혼을 해서 아기도 낳는데 처가 집안을 돌보지 않고 계속 밖에만 돌아요. 물론 이제 이 밖에만 돈다라고 하는 것이 밖에 나가서 바람을 필거나 아니면은 이것도 남자가 처가 바람을 필 수도 있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뭐 다른 집을 이렇게 꾸릴 수도 있죠. 근데 뭐 이혼한 상태는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래는 원칙이란 건 없지만 여자가 좀 애기도 돌보고 애기가 커야 되니까 애기도 돌보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집안에 등한시 바람 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밖에 나가서 자기 일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이 거의 뭐 가정이 있어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좀 재밌는 건 뭐냐면 식신이 있기 때문에 처하고는 좀 그런데 처가 있죠. 처가 하면 대체적으로 장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가로부터 이렇게 생활비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키우기는 하는데, 역시나 뭐예요? 처가 없으면 가정을 꾸려 나가기가 좀 어렵죠. 대체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바깥 바람을 핀다거나 다른 여자를 만나서 밖에 나가고 여자 혼자서 좀 뭐라 그럴까 집안을 꾸려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지만은,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로 여자가 바람 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죠. 나가서 좀 자기 뭐 활동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집안이 오히려 좀 남자가 이렇게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더군다나 이제 처가의 덕을 받는 것도 좀 약간은 좀 특이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사주 분석 특강 여기까지 볼 거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